안녕하세요. 예, 김민환입니다. 제모관리 시작할 때 이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제모관리라는 과목이 이 논리를 따지기 때문에 이 수지적 방법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리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수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학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수리적으로 얻어진 결과들을 활용해서 그걸 논리 전개에 사용하는 거고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또 기본서 강의에서는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 이해 가능하도록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뭐 그러한 부분 때문에 미리 걱정하시지 말라 당부드리고, 두 번째 이렇게 잘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이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 하셔야 돼. 특히 제모관리가 이게 중요해요. 자, 논리를 따지다 보니까 그럼 제모관리 지금 책을 보시면 이게 한 25개 챕터 이 정도 돼요. 챕터로. 나중에 가면 그 각각이 별개인 것 같지만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 각각의 논리들이 전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 요게 이해가 안 되면 그 뒷부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 시간 시작하기 전에 앞에 공부한 부분들을 좀 충분히 이해한 상태로 따라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날 복습을 철저히 해주셔라. 세 번째,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결국은 이 책이 다 암기돼 있어야 돼요. 너무 무리한 부탁인가? 중요한 내용들이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절대 단순 암기로는 시험에 대비할 수가 없다. 반드시 철저하게 공부 과정에서는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최종 시험장 들어갈 때는 암기가 돼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제모관리는 혼자 이 고민,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이게 시간적 제한도 있고 또 생각,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잘못해서 3000% 빠질 수도 있어. 자,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대신 이전에 공부한 내용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논리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그 본인 거를 확실하게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거는 나중엔 할 시간 없어요. 지금 기본서 할 때 조금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본서 단계에서는 좀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라.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좀 3개가 있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가. 원래 책에 이론 편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편이 있고, 노트가 있어요. 이론 편, 요게 일단 기본서 강의에서는 핵심이야. 나중에 좀 더 자세한 건 유튜브 좀 활용하시고, 그러니까 기본 이론 그 과정에서 이론 이해 도움이 되도록 예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 및 예제, 요게 기본서 강의에서 가장 핵심이다. 문제표는 객관식 문제가 있고 주관식 문제가 있는데 기본서 강의에서는 요 객관식만 할 거예요. 저 주관식은 다룰 시간이 없어요. 또 기본서 3번 정도 공부한 상태에서 이 주관식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렵다는 것을 아마 두 달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느끼셨죠? 중급회계 주관식 다 풀어보려고 했잖아. 잘 풀렸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객관식 수준 정도만 충분히 따라오시고, 또 예제도 일종의 이제 주관식이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해결 가능한 정도로 공부하시면 되겠다. 노트. 아무튼 제 강의 수강할 때 노트가 꼭 있어야 돼. 예. 왜냐면 절반 정도는 노트로 강의 진행할 거예요. 노트라는 게 지금 판서를 대신하는 거니까. 노트를 만든 목적은 2가지예요. 첫 번째, 판서 하는데 신경 쓰지 마라. 필기하는데, 판서는 내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필기에 신경 쓰지 마라. 이 필기에 집중하시게 되면 정작 내용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결과물만 남아있는 거지 그건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필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물론 간혹 가다가 꼭 필요한 것들 거기에 추가해서 첨부해서 하시는 건 필요하겠지만 기본 필기는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는 나중에 시험에 임박할수록 뭔가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은 일종의 서브노트 같은 게 필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용도로 활용하시라는 뜻이야. 310몇 페이지 정도 되죠. 근데 그 좌우 페이지 용도가 달라요. 왼쪽 페이지만 나중에 활용하시면 돼. 오른쪽 페이지들은 쭉 보시면 중간중간 어떤
내용들에 대한 부가 설명이라든지 또는 책의 어떤 부분을 보시면 된다라는 것들을 표시해 놓은 거라서 부가 설명해 놓은 거라서 그 이론 요약해 놓은 건 왼쪽 페이지만 나중에 활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서브노트로 활용하실 때는 한 150페이지만 남짓 그 정도 분량이니까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어제 시험 본 건 아시죠? 1차 시험. 뭐 주변에 친구들 시험 본 사람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엔 시험 제도가 개편되고 첫 번째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이슈거리가 있을 수 있었는데 제도 개편되고 첫 시험인 건 아시죠? 그럼 제모관리 얘기만 잠깐 드리면 제모관리는 제도 개편됐지만 뭐 크게 달라진 건 전혀 없다. 그거는 제가 한 3달 전쯤인가 영상 하나 올린 거 있거든요. 오늘 자꾸 유튜브 광고하는 거 같네. 그때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 분명하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냥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거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24년도까지 그 다음에 25년도부터 자, 1차 시험 제모관리는 경영학 안에 포함되어 나오는 건 아시죠? 경영학 과목이야. 경영학에 제모관리가 있고 일반 경영학 23도까지는 총 40문항 그래서 100점 제모관리 16문제 경영학 24문제 이렇게 출제됐었어요. 비중으로 치면 제모관리가 예전에 40% 출제가 됐고 60% 올해부터 총점이 준 건 아시죠? 80점 만점이죠. 그래서 문항 수가 32문항. 근데 이게 확정이 안 돼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레인지로 돼 있어서 6개 파트인데 5개 파트는 제모관리, 한 파트 경영학. 근데 경영학 쪽에 공지된 내용으로는 출제 비중이 15%에서 25% 이렇게 돼 있어서 확정돼 있지 않았단 말이야. 최소한 경영학 파트하고 제모관리 두 개로 딱 나눠줬어야 공부하기 편했을 텐데 이렇게 돼 있었어. 그래서 이 환산해 보면 아마 15%면 4.8문항인가 이렇게 될 거고 25%면 딱 8문항이죠. 물론 수험계에서는 그래도 그럼 경영학 선생 어떡하냐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5문제 내면 경영학 누가 보겠어요. 8문제는 내주겠지. 이렇게 수험가에서는 얘기를 했고 실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건 이미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제 생각엔 바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출제된 게 과거 한 15년 이상 픽스됐거든요. 이거 한 번도 바뀐 적 없거든요. 이렇게 이제 첫 시험이 출제가 됐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내년에 없는 시험 볼 때 자, 얘 8개고 얘 24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비중으로 치면 이제 얘가 75%, 4분의 3이고 요건 25% 이렇게 되겠죠. 제모관리니까 자 24문제 앞으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문항성 확대되니까 그러면 출제되는 범위도 그만큼 좀 늘어나는 거 아닌가. 예컨대 예전에 잘 출제되지 않았던 주제들 그런 주제들도 앞으로는 시험에 종종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제머리 쪽이 시험의 난이도도 좀 높아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우선 난이도는 손 대기 어렵죠. 왜냐면 문항 수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1차 시험이잖아. 1차 시험은 1차 시험이지 제도 바뀌었다고 해서 2차 시험을 2차처럼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 바뀌는 거 없다. 그 다음에 문항 수가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시험에 잘 안 내던 파트가 갑자기 등장할 일도 없다. 실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아침에 다운 받아서 이렇게 쭉 봤거든요. 범위 뭐 달라진 거 없어요. 단지 문항수 늘어났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어떤 주제에서 평균 2문제 나왔었다. 이거 몇 배 늘어난 거예요? 1.5배 늘어난 거죠. 총 문항수가. 그럼 2문제 나오던 주제 파트가 3문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겠죠? 다른 주제를 더 낸 게 아니고 난이도도 그냥 평균적 수준에서 예년 평균 수준에 출제가 되었고 출제된 내용 주제 범위도 달라진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건 아니지만 이전에 어떤 출제 기조하고 제도 바뀐 후에 기조 달라진 거 전혀
없다라고 보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정도 소개하고 이제 내용 들어갈게요.